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주식창 최영동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방 방송 콘텐츠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또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거래들은 좀 잘 하셨나요? 오늘 생각보다 지수 자체는 그렇게 썩 뭐 완성도가 높은 지수는 아니었는데 주말에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빠졌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에 0.17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2%까지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성장주들의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에서에 대한 급락 여파들,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그쵸? 예,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들, 거기에다가 또 홍다리스크 부분들, 거기에다가 또 뭐 하나가 있었죠? 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 우려감들. 뭐 이제 정말로 복잡하게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호재라고는 진짜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지수는 일단은 좀 하방에서 출발을 했어요. 상당히 좀 빠르게 좀 하방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성장주들은 차익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IT 종목군들 특히 이제 반도체죠. CLSA 쪽에서 향후 이 반도체의 긴 터널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끝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뭐 분석들이 좀 이어지면서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장비 쪽이라든지 뭐 후공조 종목은 상관없습니다. 장비 쪽, 그다음에 소재 쪽, 그다음에 핸드셋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또다시 한번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피는 플러스 0.17로 끝났죠. 0.17.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표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0.66%로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들로 좀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양봉에 대한 틀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요 박스권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회복력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또다시 한번 요 구간으로 올라와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그 부분들을 뭐 생각했던 기간들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마이너스 0.66%로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되는 또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보시게 되면은 지수상으로는 상당히 좀 재미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2,950포인트죠.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그리고 주식장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하지만 상단으로는 3,050, 하단으로는 2,950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고 그리고 또 저항 라인이다. 라는 부분들. 이 박스권에서만 움직여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어제 그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과 오늘자를 기준으로 해서 2,950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탈환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매매를 하는 거는 여전히 까다로워요.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NFT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쵸? NFT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게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2차 전지 한 4개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 최근의 시장 흐름들은 이게 좀 많이 바뀌었죠. 주도주가 좀 많이 바뀐 상황. 일단은 CLS 쪽에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침체 부분이죠. CLSA 쪽에서 홍콩이죠. 예, 홍콩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 글로벌 증권사인데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에 대한 침체 부분들이 예상보다 좀 짧다. 예상보다 좀 짧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견들을 좀 피력을 하면서 2분기에는 메모리 판가 자체가 상승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상승 속도 자체는 상당히 좀 가속화가 될 것이다.
가격 상승에 대한 가속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장중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플러스권으로 좀 진입을 했죠.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자 0.93 정도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수도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한 250만 주 정도,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한 59만 정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단계 좀 빨리 올라왔잖아요. 7만 6천 원대. 이 구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급격하게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감이 돼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괜찮았고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상승 전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뭐 하부에 걸려 있는 뭐 장비 쪽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괜찮았고요.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핸드셋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재밌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확실히 외국인들이 움직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4거래일 연속. 그리고 기관도 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지금 볼 만한 부분들은 외인과 기관은 전기전자 쪽,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업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쪽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현대차, 기아차 쪽 애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쪽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네. 항상 제가 이제 애들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이거는 우리 휴먼방송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입에 붙은 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자, 현대차가 0.2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요 종목들만 좀 보시자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플러스 1.7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전체 업종들로 좀 놓고 봤었을 때 증권 업종에 대한 흐름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증권 업종에 대한 흐름들은 괜찮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낙폭이 과했었던 증권주들,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항공주들도 금요일 날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눈에 띄게 막 화려하게 뛰는 흐름들은 좀 아니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에 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해상운임에 대한 이제 스탑이 좀 걸린 것 같아요. 해상운임 쪽은 좀 스탑이 걸리는 부분들이 좀 나와서 해상운임 쪽 애들도 그러니까 해상 운송업들도 마찬가지로 주요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들도 뭐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 형식으로 좀 올라오고, 철강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좀 꾸준하게 포스코 같은 경우 한 1% 정도 상승으로 조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한 1.72 정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라인 정도로 좀 그러니까 상승 돌파를 좀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 아마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장에 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도 같은 경우도 뭐 나름 재미있게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미디어 쪽은 뭐 그닥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빼고, 그 다음에 또 주요 업종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뭐 쪽 같은 경우는 1%대에서 2%대 내외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다 보니까 뭐 동반해서 좀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게임주도 같은 경우는 뭐 직격탄을 좀 맞았죠. 뭐 게임비 같은 경우 한 14%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과 뭐 또는 이제 NFT하고 연결이 되면서 가장 좀 크게 움직였던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좀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언급드렸던 증권주들,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종, 그다음에 이제 의료정밀, 그다음에 이제 운수창고, 그다음에 철강금속 쪽이 한 1%, 그다음에 기계하고 화학, 뭐 이런 쪽 애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가장 화려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이게 보시게 되면
그 시크릿컬 업종 쪽이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뭐 시크릿컬 업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경기 민감주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흐름들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낙폭과대,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하로 좀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냐, 이거에 대한 의견들은 좀 있어요. 근데 좀 후자 쪽에 좀 더 가깝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조금 우세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매크로 지표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원들하고 아직은 뭐 시크릿컬 업종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IT 쪽이라든지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뭐 짧게 짧게라도 좀 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러니까는 시크릿컬 업종을 장중에 계속 추적은 하고는 있습니다. 추적은 하고는 있는데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가 약간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현대제철을 좀 말씀 을 드리면서 뭐 직전 고점, 그러니까 평탄하게 움직였던 이러한 자리들이죠. 이러한 자리들을 돌파를 시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 대한 돌파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매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는 보고 있어요. 눈여겨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는 뭐 가장 크게 상승에 좀 기여한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IT다. 그리고 CLSA다. 그리고 CLSA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뭐 빠르게 좀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자, 코스닥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설명 좀 드렸다시피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 0.66%가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차트상에 대한 위치 그리고 오늘 장중에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 구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그러니까 주도주들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6%에 대한 하락 부분이긴 하지만 앞서 제가 전반적인 시장을 조금 아웃라인을 좀 잡아드릴 때 게임주라든지 NFT라든지 메타 쪽이라든지 2차전지 쪽 이쪽에서 워낙 시총을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좀 커져버리다 보니까 이쪽에서에 대한 종목군들이 차익이 나왔었을 때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는 0.66 그리고 상대적으로 IT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전장서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뭐 디스플레이 업종, 반도체 업종, 뭐 반도체 전공종, 후공종, 뭐 다 부품주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핸드셋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서 지수를 상당히 좀 잘 끌어올렸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뭐 세 섹터, 네 섹터 전지,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주도주들이죠, 주도 업종들. 이쪽이 아직까지는 뭐 차익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시세가 죽었다라고 할 정도의 차익은 아닌 상황에서 이 빈 공간들을 차지해 줄 수 있는 섹터가 새롭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그런 이제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0.66이긴 하지만 뭐 계속 제가 주요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1000포인트와 뭐 1050포인트 정도 그리고 뭐 하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한 950포인트 정도. 요 라인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또는 이제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급한 불은 끈 상황에서 코스닥 종목군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요 뭐 종목군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나스닥 쪽에서 성장주들이 좀 발목을 잡혔잖아요. 뭐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74 정도. 차익이 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게임즈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정도가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비트하고 뭐 NFT 쪽하고 뭐 엮이면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비트 쪽에서에 대한 급락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NFT와 관련된 게임즈들에 대한 흐름들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넥슨 GT도 좀 밀렸던 흐름들이었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그동안에 상당히 좀 잘 올랐었던 종목이죠. 5.25%또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들. 그다음에 NFT 관련 종목군들도 뭐 게임빌이라든지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뭐 살짝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었던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도 살짝은 좀 밀리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뭐 옵티시스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도 뭐 소폭 뭐 하긴 했지만 뭐 오늘 IT 종목군들이 좀 튀어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좀 진행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즐거웠던 종목은 있어요. 상당히 좀 재밌게 즐거웠던 종목은 있는데 일단은 LX 세미콘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예, 오전장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오전에 좀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자에 리포트를 좀 냈는데 뭐 내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DDI 위텍 생산을 맡길 뭐 주요 8인치, 12인치 파운드리 캐파를 선점하고 있고 뭐 전년 대비 규모가 더 확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면서 LX 세미콘이 오늘 22%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신고가를 좀 작성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부에 걸려 있는 뭐 SF의 반도체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네페스하고 네페스 아크도 뭐 여전히 좋은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ISC 같은 경우 이제 파츠 부분이잖아요. DDR5.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ISC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렸고 또 뭐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뭐 만들어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는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DDR5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과 같이 반도체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좋아지고 DDR5가 서버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성적들을 좀 만들어주게 되면 뭐 ISC라든지 뭐 테크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추세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좀 유의미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유니셈이죠. 예, 유니셈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에서 이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뭐 이런 쪽 애들도 마찬가지로 좀 주의 깊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SK도 마찬가지로 6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어요. 4만 9천 원, 5만 원짜리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유진테크도 괜찮게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부품주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머티리얼즈가 상당히 좀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횡보되다가 이제 2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돼주게 되면 또다시 한번 거래가 좀 실리면서 뚱 뛰는 그런 그림들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고 관심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또 PCB 기판이죠. 예, BH 그다음에 이제 인터플렉스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BH 같은 경우는 지금 23,000원대까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셋 관련 종목으로 뭐 지니틱스라든지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뭐 세경하이테크라든지 뭐 대표적인 KH 바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또 인탑스가 휴대폰 케이스죠.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또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한솔테크닉스 제조 쪽이죠. 부품 조립 이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 좀 드렸던 IT 종목군들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여전히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내년도 시장에서는 폴더블이 좀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 그리고 올해 차지했던 이 판매 비중 자체가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림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라든지 그리고 필름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세경하이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힌지죠, KH 바텍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메탈 플레이트 쪽으로는 뭐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정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여전히 전공정 장비 쪽으로는 뭐 원익 IPS 가장 좀 눈에 띄어요. 예,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PSK도 마찬가지죠. 전공정 장비 쪽에서. 그다음에 유진테크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후공정 장비 쪽으로는 뭐 한비반도체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이제 인텍플렉스라든지 물론 인텍플렉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적어서 우리가 좀 매매하기는 좀 거시기하다 좀 어렵겠지만 예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해볼 만하죠. 이런 것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항상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종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동진 세미캠도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영 같은 경우도 너무 좋죠. 고영 같은 경우 오늘 또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변동을 또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스디아 펀드 쪽에서 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한 5% 정도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일렉트로, 그 다음에 이제 비아트론, 그 다음에 이제 HB 테크놀로지도
저가 쪽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뭐 게임주 NFT 뭐 메타버스 2000원지 너무 그쪽에 포커스가 좀 너무 맞춰지지 마시고 이게 또 시장의 자금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거잖아요, 지금. 시장의 자금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좀 바뀌는 흐름들은 많이 포착이 돼요. 주도주가 좀 많이 바뀌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주도주가 좀 바뀌게 되면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매매에 뭔가 추를 좀 옮기는 흐름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종목들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섹터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좀 포커스, 좀 무게감을 좀 두고 매매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전히 내가 코스닥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시장 쪽에서 대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그러니까 방향의 추이죠. 네, 방향성에 대한 추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변동성이 많이 나와요. 변동성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야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야간이긴 하지만 해외 쪽에서 발생되는 뭔가 이슈라든지 뭐 오미크론에 대한 해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들까지 계속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피로도는 상당히 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피로도 자체는 상당히 좀 극에 달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마시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향후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달인 거잖아요. 12월 달에서 이제 2022년도 1월 달로 좀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매매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에서는 오늘 상당히 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메가 ECS 같은 경우 좀 단타를 쳤거든요. 오전장에 좀 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을 되게 빨리 냈어요. 네,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가는 거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을 좀 보면서 요 상단에서 한 13,5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한 4% 5% 정도 단기 매매로 끝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에 샀거든요. 저희는 L 디스플레이 금요일에 샀는데 20에서 대놓고 샀어요. 딱 돌아서잖아 이렇게 이 종목들이 딱 돌아서는 그림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IT 쪽에서 반도체 쪽 움직이고 외인들, 기관들, 물량들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물론 여기서 기관 쪽에 대한 물량들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들어오게 되면 더 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최영동 고수의 추세 추종반에서는 이런 종목군들도 대형주들도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잘 실현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근 들어서 뭐 ISC라든지 뭐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수익 빠릿빠릿하게 잘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H 매매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뭐 매매 잘 해가지고 좋은 그림들로 좀 그려나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주도주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도를 상당히 좀 잘 따라가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당일 당일의 단타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해가지고 좀 편안한 매매를 리딩을 하고 있고 편안한 매매를 우리 회원님들께서 직접 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대응을 잘 못하겠어. 또는 대응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시장 상황을 내가 100%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 최영동 고수의 추세 추종반으로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벤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벤트들을 활용 잘 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열심히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마감 방송은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남은 저녁 시간 편히 보내시고 저는 내일 장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